오늘 약간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한 번의 미팅은 극초보, 입문자를 위한 미팅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내가 이미 아는 게 막 튀어나와도 조금 약간 페이션스를 보여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옵션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분들께서 소외를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제 옵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내가 생소하다거나 아니면은 소외를 받는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 미팅의 그런 취지이고 이런 좀 되게 답답한 이런 강의의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제 목표 자체는 옵션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론적인 게 웹사이트에 너무 많이 잘 나와 있고 이제 목소리로서 또 제가 약간 옵션이라는 이런 것을 전달을 시켜드릴 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옵션이란 게 뭘까요? 옵션이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옵션을 이해하는 방식 다들 틀리죠, 사람들이. 옵션 하면은 원수 같은 사람한테 옵션을 알려줘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옵션으로 성공하신 분들 스토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옵션으로 파산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찌 보면은 옵션은 정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옵션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산을 기초로 하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그걸 옵션 거래라고 해요. 어떠한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기초로 하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을 옵션이라고 한다. 그럼 주식을 예를 들면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어떠한 권리 계약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를 하는 것을 옵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부분, 옵션이 주식보다 위험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옵션이 주식보다 위험한 전략도 있고, 옵션이 주식보다 훨씬 안전한 전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무작정 주식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옵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약간 이런 접하기 쉬운 약간 이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자, 진입장벽이 거의 없죠, 주식은. 그냥 계좌 터가지고 매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식은 정말 배울만 하고,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배우기에 좀 원활하죠. 하지만 옵션을 배우실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옵션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옵션은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기초로 하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내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진입 장벽이 있는데 내가 그 진입 장벽을 넘었어.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진입 장벽 밖에서 놀고 있어. 그 부분에서 나오는 애드밴티지가 굉장히 커요. 자, 옵션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확률이 굉장히 낮은 쪽에서의 전략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약간 이런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에서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약간 이런 테리토리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거는 오히려 우리처럼 옵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드밴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옵션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시고 배우시지만 어느 정도 옵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켓이 시간이 지나도 그 나머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포션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배우시고 이거를 제대로만 활용하신다면은 평생 소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락 해보셨죠? 오락. 저도 어렸을 때 오락 되게 좋아했는데 오락을 할 때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 패미콤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다.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만 갈 수 있는 오락? 주식이 약간 그런 오락이라면 시장과 싸우는데 앞으로와 옆으로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옵션은 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횡이동을 하면서 방패도 쓸 수 있고 전략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죠. 옵션은 나에게 무조건 수익을 가져다주는 매직봉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 이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옵션에 맨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옵션이 무슨 나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매직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경험상. 이제 주변에서 물론 이제 뭐 몇천 프로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혹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옵션으로 롱런을 하시려면요. 완전 exactly opposite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마인셋 자체가. 한 방에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짧고 길게 간다. 약간 그런 생각을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옵션에서 실패하실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옵션을 하실 때는요. 주식 투자할 때보다 더 높은 디스플레인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를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미 쉐어를 해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몇 번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릴 텐데, 옵션을 거래를 하실 때는 거래 사이즈를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작게. 내가 아무리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던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작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켜주셔야 옵션에서 롱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히 주변에서 몇천 프로 났다, 뭐 몇백 프로 났다, 약간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자만심에 취해서 몰빵을 하시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딴 거는 몰라도 트레이딩 사이즈는 무조건 작게 간다. 자, 그리고 옵션을 하실 때는 또 한 가지 배우셔야 할 점은 행동 재무학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이제 behavioral finance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 즉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행동재무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티어리가 하나 있어요. Gambler's Fallacy라는 건데요. 도박사의 오류라는 이제 티어리예요.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2가 나왔어요. 자, 또 던졌어요. 주사위에서 또 3이 나왔어요. 이번엔 2가 나왔고 3이 나왔고 세 번째 던졌는데 1이 나왔어. 네 번째 던졌어요. 1이 나왔어. 다섯 번째 던졌어요.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주사위가 다시 1이 나올 확률이 뭘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세요. 모르시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더라도 막연하게 그 상황에 부딪히면 그 확률 자체가 6분의 1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텐den스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자, 혹시 카지노 가보신 분, 라스베가스 가셔서. 카지노 가면 룰렛 테이블 가면은 번호들을 쭉쭉쭉 보여주죠. 뭐 23 나왔다가 30 나왔다가 뭐 2번호 나왔다 저번호 나왔다가 그 이유 그거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도박을 만약에 했을 때 그 전광판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률에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확률은 전에 어떤 넘버가 나왔던지 그냥 그대로 스테이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러한 행동 재무학 같은 거를 다 습득을 하셔가지고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카지노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옵션 앞으로 이제 뭐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웹사이트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옵션을 이용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하고 보험 가입자가 있다 쳤을 때 자, 우리가 기본적인 보통 투자자가 보험 가입자라면 상대방이 있겠죠. 자, 보험회사라는 상대방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보험 가입자의 롤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보험 회사의 입장으로서도 나의 자산을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시 우리가 매수자의 입장, 보험 가입자의 입장으로서도 우리가 그 롤 플레이잉을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보험 회사의 입장으로서 내 자산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예제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뭐 카지노에 갔어요. 만약에 카지노에 갔으면 우리가 도박사의 입장이잖아요. 자, 옵션을 이용하면요. 옵션 전략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카지노 편에 쓰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도박사의 입장이 아니라 카지노의 입장. 카지노의 입장이라는 건 뭐죠? 자, the house always wins라고 그러죠. 항상 하우스가 이겨요. 그죠? 하지만 하우스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죠. 엄청나게 큰 베팅이 나왔을 때 망할 수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위닝이 나왔을 때 카지노도 망할 수 있죠.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쪽 편에 서서 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저쪽의 롤을 플레이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각기 롤마다 장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옵션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횡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방패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줌 미팅에 많이 와보신 분은 이 그래프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그래프. 여기가 주가, 그리고 여기가 만기일 수익선. 화면 잘 보이시나요? 한 분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가 만기일 수익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한테 플러스, 여기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떠한 옵션이 만기가 됐을 때, 자, 이쪽 위에 쪽의 테리토리에 있으면은 플러스, 아래쪽 테리토리에 있으면 마이너스. 쉽죠, 일단. 그죠? 그리고 이 X선은 여기는 주가예요. 주가. 주가. 그래서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만기 때 우리의 수익선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식을 샀다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매수가예요. 매수가.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주식, 매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주식을 골랐어. 자, 이쪽에 갈 수 있는 확률. 자, 우리 50%라고 생각을 합시다. 냉정하게. 예. 물론 80%도 계시고 90%도 계시고 그렇지만, 자, 옵션 거래를 할 때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 내 주식 피킹 확률이, 성공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예, 내가 주식을 픽을 하는데 내가 주식 피킹 성공률이 50%보다 낮아도 수익이 낼 수가 있어요. 옵션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럼 원래는 여기 50%, 여기 50%예요. 수익이 날 확률 50%, 손해가 날 확률 50%. 이게 이제 주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선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요. 여기가 주가라고 했을 때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너무 잘 안 보이시려나? 좀 잘 보이게. 좀 두껍게 할게요. 자,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뭐겠죠? 우리 수익 구간이 어디예요?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여기로 가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 자, 그러면은 주가가 요 사이 안에서만 만기가 되면 우리한테 수익이에요. 대신에 이 범위를 지나가면 여기는 손해. 자, 이런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일단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다 나와요. 일단 지금은 어떤 구조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는 거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많이 움직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성은 모르지만 많이 움직일 것 같아. 그럴 때는 이런 모양의 전략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익 구간은 어디죠? 지금 주가가 여기야. 많이 움직이면 수익이 나게. 많이 움직이면 내가 수익이 나게. 하지만 안 움직였을 때는 손해. 이해되시나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성공률을 더 높이고 싶다. 지금 아까는 세모였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모양이 왜 만들어지는지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알아듣기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만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좀 이쪽으로 더 갔으니까 성공률이 더 높겠죠. 수익선의 성공률. 대신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최대치는 좀 낮춰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손해 구간이겠고.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어요? 지금 주가가 여기인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수익 구간이 어디죠? 여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손해가 나고 이런 식의 이런 구조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좀 약간 좀 재미없는 좀 토픽을 할게요. 너무 이제 그냥 지금은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 옵션 거래에서는 옵션 계약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옵션이라는 계약 안에는 계약서 안에는 자,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초 자산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만기일이 언제인가? 세 번째, 행사 가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세 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번째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행위. 자, 자 기초 자산, 영어로 뭐라 그러죠? underlying asset. 자,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고요. 만기일은 expiration date. 그리고 행사 가격은 strike price. 자, 그리고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매수는 영어로 buy 혹은 buy는 long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앞으로 옵션을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이제 채팅창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뭘 long했다, long call 했다, 옵션을 샀다, 매수했다, buy했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매도 는 sell, short. 그리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call option.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put option. 그렇죠? 자, 그래서 옵션이라는 계약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자, 언더라잉 에셋에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면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개별 주식에 가장 관심이 많겠죠. 그럼 첫 번째는 주식이 될 수 있겠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ETF 많이 하시죠? 그죠? 채권, 부동산, 선물, 코인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라잉 에셋은 어떤 거든지 거의 다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지금 여기 미국 옵션에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관심 있는 거 이거겠죠. 예. 주식하고 ETF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거. 자, 우리 만기일이라는 게 있는데 만기일은 만기일이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유로피안 스타일. 자, 아메리칸 스타일은 제가 적진 않을게요. 만기일 전에 행사를 하든지 만기일에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만기일 전에는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 자체를. 옵션 계약은 권리에 대한 계약이라고 했죠. 권리에 대한 계약인데 그 권리 자체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면 만기일 전에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유로피안 스타일은 만기에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미국 주식 옵션은 자, 대부분이 개별 주식 옵션은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면
만기일 전에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유로피안이라는 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거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예. 한국에서 뭐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을 하신다든지 미국에서도 이제 유로피안 옵션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실 때는 아메리칸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조금 계속 드라이한 좀 주제가 들어가요. 왜냐면 옵션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롱콜 옵션, 롱콜 옵션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롱콜 옵션. 자, 옵션은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어요. 콜 옵션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풋 옵션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수는 영어로 long 아니면 buy, 풋 옵션은 short 아니면 sell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콜 옵션에서 롱이 될 수도 있고 short가 될 수도 있고 풋 옵션에서도 롱이 될 수도 있고 short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옵션을 거래할 때 자, 우리가 뭐 던전스 앤 드래곤 우리가 게임을 논다고 해봅시다. 저는 게임 덕후 아니고요. 그냥 알아요. 그냥 롤플레잉 게임을 몇 번 해봤어요. 예전. 자,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을 한다고 칠 때 몇 가지의 롤을 할 수가 있다. 옵션 전략을 우리가 옵션 거래에 있어서 자, 이 표를 보셨을 때 몇 가지의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다. 네 가지. 자, 콜 옵션에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콜 옵션에 셀러가 될 수도 있고 풋 옵션에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풋 옵션에 셀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롤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가지. 콜 옵션, 롱 콜이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옵션을 말을 할 때는 롱 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셔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나는 롱 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나는 숏 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나는 롱 푸 포지션을 갖고 있다. 숏 푸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항상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고 이 줌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분 있다 쉽게 끝난다고 하는데 정말 커버를 많이 못했네요. 제가 많이 커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워낙에 입문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입문자들을 위한 약간 미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일단 오늘은 거의 여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 롱콜 옵션까지만. 기초자산을 행사가에 기초자산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underlying price, underlying asset, 행사가는 strike price, 행사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쪽,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롤플레잉을 롱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초자산을 행사가에 살 수 있는 권리. 롱콜 옵션은 어떻게 생겼냐 그래프가 자 여기가 행사가 그러면은 여기가 수익이라고 그랬죠. P&L, Profit and Loss 만기 때 여기는 주식, 주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롱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 여기로 이렇게 오다가 일로 올라가요. 자, 근데 옵션 거래를 하면 우리가 한쪽은 권리를 주는 쪽이고 한쪽은 권리를 받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는 받는 쪽은 대신에 뭐를 지불해야겠어요? 상대방한테? 프리미엄이라는 걸 지불을 하죠. 돈을 지불해요. 네.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콜이라는 거는 우리가 권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밑으로 옵니다. 여기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익선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빨간 수익선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 아까 요거를 또 기억을 해주세요. 이 term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행사가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아.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아. 그럼 나한테 이득이겠죠? 여기 그래프상으로 여기 올라가 보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한테 내가 만기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 레셔널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럼 행사가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가 120이라고 가정을 하면 행사가의 100에 내 상대방한테 가서 만기일 전에 이 주식을 100에 사와서 내가 시장에 그대로 가서 120에 팔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100에 사와서 120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콜옵션은 롱 콜옵션은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앞으로 숏 콜옵션, 롱 풋옵션, 숏 풋옵션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게 될 텐데 이 그래프에 굉장히 유스트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옵션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해를 안 하시고 옵션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컨퓨징한 상황이 계속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트레이딩 플랫폼 자체도 못 드리는데 좀 아쉽네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저도 이제 직장이라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제 무료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일단 오늘 와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제가 그냥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5분 남았거든요. 질문 한 2개 정도만 받을게요. 질문 2개 정도만 받고 나중에 이제 2차 강의가 있겠죠. 2차 이제 무료 강의가 있을 텐데 그때 또 이거를 익스텐드를 해서 좀 더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저 할게요. 예, 예. 지금 여기서 저 아무것도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롱 할 때 네네. 이거 초록색으로 행사가에서 화살표 올라가고 밑에 빨간 거에서 화살표 또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 이 빨간 거는 뭐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원래는 우리가 이 예, 초록색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보시면 예, 예, 초록색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빨간색을 보셔야 돼요. 여긴데 자, 초록색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예, 말을 그래프로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초록색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예, 예,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 옵션 롱 포지션에서는 우리가 권리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뭐를 페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돈을 페이해야 되잖아요.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빨간 쪽으로 간 거는 제가 그 프리미엄을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렇죠. 이 원래는 녹색 선이 이제 롱콜 옵션의 그래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프리미엄을 내는 관계로 이게 예. 우리의 수익선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걸 돈을 말씀드립니다. 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을 보시면 이 예. 녹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빨간색의 그래프만 나올 거예요. 일단 아, 만기 수익선으로. 근데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지.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한 2분 남았거든요.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러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옵션은 일단 의지가 있으셔야 하고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동반자가 필요해요. 약간 과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보통 책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